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드디어 1년 만에 기다림을 끝내고 블랙 위도우가 개봉했습니다. 극장에서 마블 인트로를 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캡틴 마블 이후 두 번째 솔로 여성 히어로 영화이자 블랙 위도우 영화라기보다는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는데요. 블랙 위도우와 레드룸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와 전개,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의 가족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숭고한 그녀의 죽음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블랙 위도우와 함께 과연 어떤 히어로와 빌런들이 가장 강력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와 옐레나의 양 어머니이자 레드룸의 쇠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멜리나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다리가 부러진 위도우를 자결시킨 프로그램이 아마도 멜리나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윈터솔저의 쇠뇌 코드처럼 일일이 코드를 읽을 필요가 없으며 세부적인 명령을 모두 원격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편이었으며, 팔콘 앤 윈터솔저에서 혈청을 복원했던 니겔과 함께 페이즈 4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드룸 출신인 만큼 위기 상황을 모면하거나 태스크 마스터를 집어 던질 만큼 전투력은 출중한 편으로 보이지만 현장에 나선다기보단 브레인과 전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과 대치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강조하는 가족애가 가장 강조된 인물로서 레드 가디언과 함께 이후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과연 이후의 영화에서도 그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동생이자 언니의 히어로 랜딩이 오글거리는 옐레나입니다. 산전수전 겪은 나타샤와 거의 동급으로 싸울 정도로 전투력은 거의 막상막하였는데요. 서로의 총을 빼앗는 모습이나 힘 대결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었으며, 바이크를 타고 따라오는 위도우를 처치하는 등 상황 판단 능력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상황 판단과 각종 무기 활용이 돋보인 나타샤에 비해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는 성향이 강한 타입으로서 기존에는 없었던 걸걸한 여전사 컨셉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옐레나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등장한 위도우들 역시 비록 1대 다수였다고는 하지만 치타오리와 아웃라이더, 울트론을 상대로 무쌍나무를 찍었던 나타샤를 제압하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레드룸에서 훈련받은 위도우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후 쿠키 영상에서 US 에이전트를 만든 발렌티나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호크아이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아 발렌티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흑막이 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인류의 절반을 구원한 히어로 나타샤 로마노프입니다. 항상 주인공을 맡은 인물들은 엄청난 보정을 받는 편인데요. 폭발에 휩쓸려 차 안에서 구르거나 갈비뼈가 부러질 만한 높이에서 부딪히며 떨어져도 멀쩡했으며, 낙하산으로 불안정하게 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투에 임하는 등 거의 캡틴 아메리카급 신체 내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윈터솔저도 여차하면 큰 충격에 기절하는 편으로서 나타샤의 내구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마도 어벤져스로 싸우면서 지내온 짬이 몸에 밴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비가 없을 경우 럼로우에게조차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최약체이지만, 블랙 위도우가 고평가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뛰어난 상황 판단과 무기 활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빌워에서도 적을 쓰러뜨려 폭탄이 터지는 걸 막는가 하면 그래플링 건을 이용해 태스크 마스터를 다운시키고 치료제를 탈취했으며,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적의 무기까지 탈취하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옐레나의 조끼를 입고 등장할 만큼 그녀에게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준 영화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나타샤라는 인물이 살아온 서사와 세뇌당한 위도우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히어로 정신, 가족 같았던 어벤져스를 지키고 소울스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변화된 그녀의 심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니가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였다고 말한 캡틴의 대사를 통해 그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인피니티 워 때의 금발은 당연하겠지만 셀프 염색이었으며, 완다와 비전을 구출했던 퀸젯은 릭 메이슨이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강화인간 레드 가디언입니다. 무려 3년 동안 가짜 아버지로 위장하며 살았지만 드레이코프에게 배신당하며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도 나오고 실전 경험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실제로 블랙 위도우가 럼로우에게조차 밀렸다는 점을 볼 때 여기서부터는 한 차원 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취 총 한 발 정도는 너건히 버틸 수 있으며 스킬적인 면에서는 한참 뒤졌지만 테스크 마스의 공격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몸빵으로 버텨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달리는 비행기에 매달려 저격할 정도였는데요. 비록 멜리나와 함께 양부모 역할이었으나 내심 두 딸에 대한 부성애와 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러시아 불곰 같은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빌런으로서 한때 캡틴과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아 설마 과거로 간 캡틴이 레드 가디언을 만났던 게 아닐까요?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지닌 빌런이자 가장 아쉬웠던 인물 테스크 마스터입니다. 적의 기술을 복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슈트의 내구력과 파워 또한 막강한 것인지 블랙 위도우는 근접전에서 상대조차 되지 못했으며 강화 인간이었던 레드 가디언과의 대결에서도 오히려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압도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차량과 기둥에도 박힐 정도의 위력을 지닌 방패 던지기, 웬만한 차량은 전복시킬 수 있는 폭탄 화살, 블랙팬서의 장비를 카피한 것으로 보이는 손톱까지 다양한 전법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강화 인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멜리나가 사용했던 허리케인 라나와 같은 기술로 유효타가 들어가는 편이며 슈트가 벗겨지면 급격히 무력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등장만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을 남긴 인물이기도 한데요. 적의 기술을 복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상대했던 히어로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솔로 영화보다는 팀업 영화에서 더욱 빛을 발휘했을 빌런이었는데요. 차라리 팔콘 앤 윈터 솔저에 등장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원작에서는 스파이더맨, 문나이트, 데드풀과 많은 접점을 지니고 있으며 혼자서 드라마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서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올가 쿠릴렌코라는 지명도 높은 배우까지 캐스팅한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 보이는데요. 반드시 이후의 작품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등장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과 목소리로만 출연한 호크아이입니다. 블랙 위도우와의 부다페스트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는데요. 벽에 박혀있던 화살의 흔적으로 보아 쉴드에서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호크아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드레이코프의 딸을 죽인 뒤 지하철 환풍구에서 이틀이나 함께 숨어 지낸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때 빙고를 하며 시간을 때운 것 같은데요. 이후 호크아이 드라마에서 옐레나의 등장이 확정되었으며 블랙 위도우를 죽였다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였습니다. 기존의 MCU 영화보다 훨씬 다크하면서 마블스러움이 녹아든 작품이었는데요. 여러모로 나타샤를 이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옐레나와 앞으로 조우하게 될 호크아이와의 만남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크 마스터는 언젠가 또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